쓰러져간 대주엔 먼저 간 투사들의 분에게 온 사연들이 이슬처럼 맺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들릴지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굽이치는 강물은 안다. 보시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갈 때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일어서라 일어서라 소리치는 피맺힌 함성,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지던 뜨거운 맹세, 이것이 노랫말에 그냥 빈소리가 아니라 8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자, 좀 춥고 의설프니까 우리 만들어진 배경 생각하면서 이물위한 행진곡 힘차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자던 뜨거운 맹세, 봉지는 간대요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런 이물위한 행진곡을 불러가면서 80년대 민주화운동이 전개됐는데요. 그러다가 87년 1월달에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군 물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났고, 그 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계속 뽑겠다는 전두환 정권의 4.13 후원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진상규명운동과 4.13 후원조치 폐지운동이 전개되면서 6월 항쟁이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4.13 후원조치가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4.13이 그냥 적어도 박정희 정권만큼은 갈 거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 절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4.13 후원조치가 얼마 갔습니까? 5월 13일, 6월 13일, 7월 13일 세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6월 항쟁을 통해서 4.13 후원조치가 폐지됐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직선제 개헌 6.29 선언은 한계가 많았습니다. 부정치인들 복권이 주요한 내용이었고, 민중들의 정치 그 다음에 생존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6.29 선언을 속이고 선언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마냥 갈 것 같은 4.13 후원 조치를 항쟁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세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폐지시켰다는 이 희망의 경험이 분명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 공간 속에서 7.89 노동자 투쟁이 터져나왔어요. 3,300여 건의 쟁의가 터져나왔고, 그 해에만 1,000개가 넘는 민주노조가 건설됐습니다. 17년 전 전태일 여사가 혼자 외롭게 근로자도 인간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7.89 투쟁 과정에서 1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도 인간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7.89 투쟁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을 아주 천대하고 비하했던 말이 뭐였어요? 특히 생산 제조직 노동자들을 공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7.89 투쟁을 겪을 때 공돌이라는 말이 썰물처럼 쫙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89 투쟁을 겪은 노동자들은 88년 11월 13일 연세대학교 야외극장에서 전태일 여사 정신계승 노동법 개정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매
매년 가을이면 열리는 노동자 대회 역사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연세대를 출발해서 여의도로 행진하가는 5만여 노동자 학생 시민들 잘 앞장섰던 것은 뭐였겠습니까? 시도부가 아니었어요. 출발하기 직전에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사수대, 선봉대, 선진 노동자들이 튀어나가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흐르는 피로 쓴 노동해방이라는 저 네 글자였습니다. 이 사진은 원래 여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노동해방이라는 자기가 들었던 피의 깃발을 배반한 놈들이 그 사진에 써 있어서 그 사람을 가리켜가면서 설명하기도 싫어서 사람을 이걸 잘랐어요. 그래서 피로 쓴 노동해방 네 글자만 보는데, 자, 이 노동해방이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된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920년대 조선 노농총동맹에서 선언했던 노동자 농민이 해방되는 새로운 신사의 건설, 19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에서,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조직이었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에 전평에서 지향했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해방된 새 세상에 대한 그 영혼의 표현들이 한국전쟁으로 사라져갔잖아요. 그러다 광주 민중항쟁을 갖고 7, 8층 겹치면서 역사의 전면에 노동해방 네 글자가 다시 살아서 부활한 것입니다. 곳곳에서 노동해방 깃발을 펴려겠습니다. 80년대 중반에도 일부 노동자들이 이런 노동해방과 같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지금도 아마 불렀던 분들, 또 기억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강제와 감시 속에 우울하고 고통에 찬 죽음의 고역 같은 노동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기쁨에 찬 빛나는 노동잔치, 동지여 투쟁이다, 역사는 우리의 것. 자, 이런 그 노동해방의 정신은 1990년 1월달 전노협이 출범하면서 평등사에 앞당기는 전노협, 정노협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바로 보수 3당의 야배한 합당선언을 발표되고, 이들은 민자당을 창당하면서 김영삼 문민정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95년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저절로 제 말로 감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80년 20살이었던 사람이 35살이 됐습니다. 25살이었던 사람이 40살이 됐어요. 청춘을 다 바쳐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가둔 바로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으로 가두는 저 민주주의 운동의 흐름과 노동해방 운동이 결합되지 못하고 분산됐던 것이 바로 민주주의 신년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창립됐고 9697 노동법 개정 투쟁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시민권을 노조운동의 이 지도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만은, 민주노총이 합법화되면서 그 흔들렸던 외쳤던 노동해방 깃발은 서서히 그 깃발이 사라져가게 된 이런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97년 이제 IMF 국제금융 상황에 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이 엄청난 이제 고통과 위기에 휘말리게 되죠. 김대중이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기대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김대중 정권도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게 바로 드러났죠. 제가 이제 김대중
전에요. 광주에 가서 강의를 가지 않나요? 광주에서 강의를 가는데 가서 김대중을 비판을 했다 그러면은 그날 강의는 꽝이에요. 왜냐? 긴장을 딱 하고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판하고 싶어도 강의가 꽝 되니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뒤풀이 가서 술 한 잔씩 먹으면서 새벽까지 토론을 하다가 새벽 기차 첫 차 타고 올라오고 그런 게 부지기수였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광주에서 노동자들이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하던 거예요. 왜냐?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1,700명이 잘렸잖아요. 여기에 맞서 싸우는데 광주에서 계엄군들 투입해서 시민군 접해듯이 노동자들 접했던 것이 김대중 정권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어요. 또 기대도 해봤죠.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때 민주화운동 집행위원 부산 집행위원장도 했고, 그 7, 8군 노동자 투쟁 때 대우조선의 이석규 열사가 출탄 맞아 죽었을 때 쫓아가서 탁장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더욱이나 이 노무현 대통령은 85크레인 고공농성 벌였던 김진숙 지도위원 이런 사람들하고 세미나를 같이 하기도 했었어요. 김진숙 지도위원이 감옥 갔을 때 변호사 노릇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노무현 정권이 어떻게 했어요? 등장하자마자 그해 1월 달에 배달화 열사의 분신 죽음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김주익 지회장의 자결, 그리고 이용석 지회장, 또 세원테크의 이해남 열사의 줄줄이 죽음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고 비판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비정규직 조차해서 잘리고, 지금은 죽음을 담보로 싸울 때가 아니라, 이런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도 노무현 정권도 노동자 민중의 대표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민주화 10년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이 과정에 김대중도 노무현도 믿을 수 없다. 민주노조 운동도 싸워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오로지 내 노후와 내 가족은 이 한 몸뚱이로 버텨나갈 수밖에 없다. 경쟁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동지애가 사라졌습니다. 우정이 상실됐어요. 그 사이를 틈타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부주의는 확산됐죠. 그러고 나서 이명박이 딱 등장하면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명박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끝자락에 바로 지금 오늘의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 핸드폰으로 메시지 하나 받으면 잘리는 게 오늘의 노동자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 쌍용 자동차 싸우기 전에 잘 나갈 때 쌍용 자동차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쌍용 자동차 동지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15시간 서서 버티고 그랬을 때 이렇게 와갖고는 우리 잘 나갈 때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연대도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쌍용 자동차 싸울 때 평택 이쪽 지역 노동자들이 진짜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 새끼들 잘 나갈 때는 연대도 하나도 안 해고 싸우지 마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잘리고 죽음이 이어지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현실 속에 그나마 올해 그래도 숨통을 빌 수 있게 된 것이 희망버스를 통해서 김진숙 지도위원을 살려내고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는 것.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희망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조금씩 실현시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80, 90년 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세가시였어 일가정 4명이 연탄 가스를 피워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문을 볼라요. 이 집도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겁나니까 아빠 우리 안 죽는 거지 죽이기만 가슴을 박박 긁게 만들었던 박재동 화백의 그림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전에 더 가슴 아픈 두 아이들의 죽음이 있었죠. 90년 그쯤에 맞벌이 형세 서민부부가 저 논산에 살다가 돈 벌겠다고 부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5살, 3살 된 두 어린 아이들을 어디다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쓸 수는 더더욱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 3방에 살면서 일을 나가는데 그냥 놔두고 나가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자물쇠를 잠고 일을 나갔어요. 두 아이들이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성냥불 장난을 했습니다. 질식해서 숨졌어요. 이 두 아이들의 죽음을 정태춘 씨가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비아리 고개 넘어 성암여자상업고등학교의 박건이라는 미술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한테 이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정태춘 씨의 그 노래 테이프를 들려주면서 느낀 소감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림을 배경으로 보면서 지금도 하루 살아가는 동시대 이 땅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런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그림을 배경으로 노래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영신서민 부부가 방문을 잠그고 일을 나간 사이 지하 3방에서 불이나 방 안에서 놀던 어린 자녀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숨졌다. 불이 났을 때 아버지 권 씨는 경기도 부천의 직장으로, 어머니 이 씨는 합정동으로 파출부 일을 나가 있었으며 아이들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바깥 현관문도 잠가둔 상태였다. 연락을 받은 이 씨가 달려와 문을 열었을 때 5살 해영양한 방바닥에 엎드린 채 3살 영철군은 옷더미 속에 코를 묻은 채 숨져 있었다. 두 어린이가 숨진 방은 3평 크기로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와 비키니 옷장 등 가구류가 타담한 성냥과 함께 불에 그을려 있었다. 이들 부부는 충남 계룡면 금대 1리에서 논 900평의 농사를 짓다가 가난에 못 이겨 지난 88년 서울로 올라왔으며 지난해 10월 현재의 지하방을 전세 400만원에 얻어 살아왔다. 잠겨있고 윗목에는 싸늘한 밥상과 요강이, 엄마 아빠가 돌아올 밤까지 우린 심심해도 할 게 없었네. 낮엔 테레비도 안 하고 우린 켤 줄도 몰라. 밤에 보는 테레비도 남의 나라 세상.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안 나와. 우리 집도 우리 동네도 안 나와. 조그만 창문에 햇볕도 스러지고 우린 종일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잠이 들다 깨다 꿈인지도 모르게 또 성냥불 장난을 했었어. 다 먹어 치우고 오줌이 안 마려운데도 요강으로 우린 그런 것밖엔 또 할 게 없었네. 동생은 아직 말을 잘 못하니까 후미진 계단엔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고 도둑이라도 강도라도 말야 옆방에는 누가 사는지도 몰라. 어쩌면 거긴 당 떨어질지도 몰라.
곳에 옮겨 붙고 내 눈썹 내 머리카락도 태우고 여기저기 옮겨 붙고 홀홀 타올라 우리 놀란 가슴 두 눈에도 훨훨. 엄마, 아빠, 우리가 그렇게 놀랐을 때 엄마, 아빠가 우리와 함께 거기 있었다며. 문은 꼭꼭 잠겨서 안 열리고 하얀 연기는 방 안에 꽉 차고 우린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렸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우린 그렇게 죽었어. 그때 엄마, 아빠가 거기 함께 있었다며. 아니, 엄마만이라도 함께만 있었다며. 아니, 우리가 방 안의 연기와 불길 속에서 부둥켜 안고 떨기 전에,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방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전에, 손톱에서 피가 나게 방바닥을 긁어대기 전에, 그러다가 동생이 먼저 숨이 막혀 엎어지기 전에, 그때 엄마 아빠가 거기 함께만 있었다며. 아니, 우리가 어느 날 도망치듯 빠져나온 시골의 고향 마을에서도 우리 네 식구 단란하게 살아갈 수만 있었다며. 아니, 여기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내리는 그런 나라였다며. 아니, 여기가 엄마 아빠도 주인인 그런 세상이었다며.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 이건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니야. 여기 불에 불린 옷자락의 작은 몸뚱이를 두고 떠나지만 엄마 아빠, 우린 이제 천사가 되어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천사들은 이렇게 슬픈 세상에는 다시 내려올 수가 없어. 언젠가 우린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나겠지. 엄마 아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가장 예쁜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제 안녕, 안녕. 이런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그 희망과 꿈, 그 동경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싸우지 않으면은 다 함께 살아갈 수 없다면은 그 함께 나누고 함께 싸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세상구 자본이라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 제법 자본과 세상을 향해서 싸우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고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다른 세상은 어떤 생각인지 저 탄을 하나씩 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 선배 노동자들은 그런 세상을 노동해방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본의 개들에게 처절하게 목숨을 잃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죽었을 때 레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자는 독수리 같은 활동가다. 독수리는 닭보다 낮게 날 수 있지만 닭은 독수리보다 높게 날 수 없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때로는 낮게 날 수도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거대한 해방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꿈, 그 열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꿈도 희망도 동경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산수덕사 대웅전 뒷산에 있는 만공스님의 그 사리무덤 비문을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천사불여일행, 1000번 생각하는 것이 한 번 행동함만 갖지 못하다. 천사는 희망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행동보다도 생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희망도 꿈도 생각도 실천 없이는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죠. 실천을 통해서 해방을 실현하는 해방의 과정, 그 역사의 길, 노동자의 길에서 우리 건강하게 힘차게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추운 날씨 거리 특강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